손주 키워줬더니 며느리가 저를 위험한 사람이라 신고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던 날,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들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손주를 맡게 됐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은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매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잠 재우고 밤늦게까지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 새끼 키우는 것 같아서 처음엔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애한테 세균 묻히고 싶지 않아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 셋을 키운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더러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일부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틀었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대요. 영상 속에서는 구식 육아는 아이를 망칩니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 앞에서 틀어놓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좀 위험한 방식이에요. 위험한 방식.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를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안을 때는 이렇게 각도 맞춰서 안으세요. 어머니 말 걸지 마세요. 자극되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울어서 제가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 내려놓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의 집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키워. 그 말이 며느리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주를 안던 손이 이제는 닿으면 안 되는 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도움이 아니라 경계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울어도 저는 바로 안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지금 안아도 될까? 그 한마디를 입 밖에 꺼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지금은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향해 손을 뻗는데도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허공에서 떨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열이 올랐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숨도 가빠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쾅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열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 죽이실 생각이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열 나면 식혀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왜 자꾸 옛날 방식으로 애를 괴롭히세요? 괴롭힌다. 그 단어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아이를 제 품에서 확 낚아챘습니다. 이제 어머니 손 안 빌릴게요.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 곁에 앉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젖병도 기저귀도 모두 손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아는 시간, 제가 한 행동, 제가 한 말, 모든 걸,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저걸 적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 남겨야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그냥 좀 가만히 있어. 그 한마디. 그날 밤 저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숨 쉬는 것조차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앉지도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 거는 그저 멀리서 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천천히 밥을 삼키다가 갑자기 캐캐 숨이 막힌 듯 사례가 들렸습니다.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저는 달려가 아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단 한 번, 아니, 두 번.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귀를 찢는 비명. 고개를 돌렸을 때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때리신 거예요? 아니야. 사례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증거 남겨야겠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너무 차갑게.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애 때렸어. 그 한마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그런데 아들은 저를 보지도 않고 엄마 왜 그래? 그 말투. 이미 저를 믿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애가 사례가. 그만하세요. 며느리의 한마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 그 단어가 제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고할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 아동학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한마디. 그날 저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제 앞에서 또박또박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무섭던지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라도 한 듯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제가 손주 등을 치는 장면이 짧게 딱 그 부분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행동 인정하십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살해가 맞습니까가 아닙니까? 그 단호한 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마디.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 내 손으로 밥 먹이고 내 손으로 재우고 열이 나면 밤새 안고 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조금 거칠긴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육아 방식이랑 좀 안 맞아서. 그 말, 그건 변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은 저 대신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넌 나를 그렇게 보니?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버려질 때 가장 아프다는 걸. 조사는 끝났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학대 정황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이다. 처음으로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 못 믿어요. 이 사람.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 아주 조용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남편 사진 하나.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 문을 나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시원 방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평소에도 거칠었습니다. 그 말, 아들의 목소리, 그게 계속 들렸습니다. 길을 막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짧은 문장.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아니, 몇 시간을 그 문자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그 순간 무너졌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집 거실 천장 구석에 있던 작은 카메라. 아들이 요즘 세상 무서워서라며 설치해뒀던 CCTV.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모든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벨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확인해라. 짧은 한마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조용한 거실. 손주가 밥을 먹다가 사례가 들리는 장면. 그리고 제가 달려가는 모습. 아이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모습. 그 장면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살리려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핸드폰을 들고 각도를 바꿔 촬영하는 모습.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진실이다. 그 짧은 말,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그 말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와. 그 말, 한때는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 녹화돼 있다. 그 한마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몰랐어. 그 손,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손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눈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출입 금지 및 접근 금지 요청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찾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널 거부한다.
며느리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날 나를 범죄자로 만든 순간 너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그 말, 그 집 안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쾅. 그 소리가 모든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처음으로 저 자신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를 버린 자식이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면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